경쟁 입찰 모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왔죠. 너무 빨리 왔어. 사실 근데 이 평가지표에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입찰가는 사람들끼리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화재보험, 소유보험 등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전세 많은 부분을 발전소 고민에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태양광 발전소와의 가슴 설레는 밀당. 가주씨 스캔들! 자, 드디어 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실합니까? 왔죠? 사실이에요? 네, 설마 누가 말합니까? 왔어. 이미 왔죠. 너무 빨리 왔어. 태양발전 사업주들이 가장 가슴 졸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입니다. 사실 태양광 사업주님만의 가슴 졸이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개발팀, 이제 EPC팀에서도 다 지금 가슴을 졸이는 시기가 다가와요. CX 졸이나요? 올 봄에도 또 이것 때문에 많이 바빴죠. 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게스트 한 분이 함께 나와주셨어요. 솔라커넥트 살아있는 화석이죠. 암모나이트죠. 저희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 뜨쌤입니다. 에너지 시장 참여자분들께 도움이 될 유익하고 정확한 콘텐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정가격 계약이 그렇게 치열한가요? 도대체 얼마나 피말리기에 이렇게 다들 격하게 반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응이 좀 세죠. 원래는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하지는 않았어요. 19년도부터 이게 갑자기 붐이 좀 일었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마 블로그 한 300개의 글을 작성해 주신 뜨쌤이 전문가였을 것 같아요. 저 경쟁 입찰 관련 글을 한 100개 정도 썼습니다. 거의 뜨쌤이 다 가르치고 있다 그러게요. 해도 과언이 아니죠. 뜨쌤 사관학교. 원래 이제 18년이나 19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하면은 뭐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2019년부터 이제 REC 가격이 워낙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사업주분들이 다 이제 장기 계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경쟁이 본격적으로 과열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 입찰 시즌이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이제 뭐 입찰 대행 해주는지부터 뭐 솔라커넥트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경쟁 입찰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궁금한 거는 맞으니까 이 시즌 되면 정말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오죠. 자, 이게 앞으로 태양광 사업주님들을 괴롭힐 고정가격 경쟁 입찰 공고문입니다. 네, 이 공고문을 보시면 약 30페이지가 넘는 아주 많은 양의 글이 적혀 있는데 이 해당 공고문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글이 너무 표현도 어렵고 낯선 문장이 많아서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는 입찰 구간, 두 번째는 개발 진행도, 세 번째는 탄소 배출량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냐면 입찰을 들어갈 때 이제 점수로 매겨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점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고문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입찰 구간을 살펴볼 텐데 입찰 구간은 설비 용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설비 용량 100kW 미만, 100kW에서 이제 500kW, 500kW에서 1메가, 1메가에서 20메가, 20메가 이상 이렇게 해서 5구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구간별로 해서 경쟁을 하기는 하는데 적은 용량 경쟁에서 떨어진 발전소는 다음 구간의 경쟁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밀어내기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차지를 할 거고요. 또 이게 쌓였으면은 나머지들 여기서 떨어져 나갔던 것들도 오고 여기 참여를 못했던 거 이렇게도 오고, 그래서 3개, 4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입찰 구간이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게 20년만 보더라도 입찰 구간이 또 달라요. 공고글이 올라올 때마다 입찰 구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사업주님들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00kW 미만이 제일 유리하겠네요.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일반 선정 D 구간까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km 미만 사업주님들이 참여를 잘 안 하세요. 고정가격에 입찰을.
100km 미만 사업 중님들은 한국형 FIT라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한국 FIT에 들어가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RPS 보장가격 경쟁 입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한국형 FIT 규제가 더 생겨가지고 100km 미만도 더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면 규제가 워낙 강하게 되다 보니까 FIT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하지 못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입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선정 평가 지표를 한번 봐주실 텐데요. 이 표는 크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계량 평가랑 사업 내역서 평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업 내역서 평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 EPC 팀 라노가 말씀해 주신 키워드 중에 하나인 개발 진행도를 한번 봐볼게요. 최대한 많은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발전 사업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사용전 검사. 자,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기간이 좀씩 더 걸려요. 처음부터 해서 뭐 60일 정도 걸릴 거고요. 30일 걸릴 거고요. 시공 기간 플러스 한 14일 정도 해서 이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현황 계획에 따른 자기 자본 비율 이 부분도 당연히 점수를 차등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공을 함에 있어서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10% 미만으로도 막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랬었어요.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자체에서도 이제 최소 10% 이상은 해라. 자기 자본 비율 자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제출을 할 수 있냐? 자금 조달 현황 계획서 제출. 자, 내가 자기 자본이 뭐 30%다. 그럼 70%에 대한 거는 자금 조달 현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30%는 뭘로 이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신용정보주의 자료 있을 거고요. 잔고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내 실제로 예금 그리고 적금, 뭐 주식 계좌 등 뭐 이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당 은행 또는 뭐 증권. 견적서, 여기서 견적서가 왜 나오냐? 총 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견적서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보험하면은 솔라커넥트에서는 우성이죠. 저 닉네임 바꿨어요. 거기 그 점프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이제 뭐 미가입하면 3점, 그리고 뭐 화재보험, 뭐 풍수보험 등 뭐 이제 보장해주는 내역에 따라 3.5점, 4점으로 나뉘고 있고 이제 경쟁 입찰하는 시즌쯤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 완료되면 그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환불 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고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경쟁 입찰 선정되었어도 취소돼요. 네. 그리고 이게 20년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 20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갱신을 해주셔야 되고 갱신을 중간에 하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다고 저희가 답변을 계속 받았었어요. 그럼 이것만 노리고 잠깐 보험 가입했다가 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저도 질문 있는데 그럼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솔라커넥트에 연락을 해요. 연락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보험이 가입되는 것까지 보통 며칠 정도 걸려요? 그냥 서류 다 제출하고 금액 내고 하면 3일 안에는 빠르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단체 가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께서 다 문의하시는 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정해놨어요. 차수별로. 그래서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금요일부터 가입 진행을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입이 완료되고 수요일 날 청약서도 가능해드리고 있어요. 빠른 케이스로는 저는 하루 만에 가입한 케이스도 보긴 봤는데 네. 이게 또 보안 서류가 없고 깔끔하게 제출하라는 서류를 제출 잘해야 이렇게 가입되는 거지. 사업 내역서 평가에서 자 4번 농축산 어업인 그리고 협동조합 주민 참여형 설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실제로 제출을 하면
위에 있는 3점이라는 점수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평가지표에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사업주분들이 계량평가랑 사업내역서 평가가 한꺼번에 진행된다고 아시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계량평가에서 1.2배수를 잘라낸 다음에 그 1.2배수 안에서만 사업내역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는 계량평가에 통과하시는 거를 중점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선 통과를 해야 이제 본선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계량평가에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이 진짜 중요하게 느껴지겠네요. 10점이나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다른 거 뭐 해봐야 뭐 0.5점, 1점인데 저희 보면 10점이잖아요.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최대한 적게 나오는 모델을 사용하라고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보통 중국산이 그 탄소 배출량이 좀 더 높아요. 국산보다 거의 1000을 넘죠. 그래서 이제 국산 제품을 이제 좀 사용하라 이제 장려하는 정책이기도 해요. 고민이 많겠네요. 경쟁입찰은 참여할수록 수익이 높은데 그렇죠. 사업비는 중국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올라가니 맞아요. 고민이 되겠네요.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리스트는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각 제조사마다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몇 등급으로 이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혹 사업주님께서 2가지 모듈을 가지고 발전소를 짓겠다고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1등급과 2등급의 태양광 모듈로 발전소를 지었을 때 낮은 모듈 기준으로 배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셔야 됩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3등급 1000장 썼는데 1등급짜리 한 장 썼어요. 그럼 1000장으로 해줘야지. 아우, 그렇죠. 3등급으로 버는 게 당연하죠. 편법 쓰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애초에 이제 비싼 모듈로 설치하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점수 차는 크지만 이 모듈 단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1등급으로 해서 무조건 선정돼야지 해놓고 발전소를 지었는데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비싼 모듈로 설치했는데 막상 또 욕심내다가 떨어져 버리면 당장 대출받은 거는 상환은 해야 되고, 좀 적절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모듈로 이제 설치를 해서 입찰에 뛰어드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점도 그렇고 1점도 그러니 전 4점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입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사실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가격을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큰 차이로 가격을 벌리기는 좀 어려운 항목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체 배점은 85점, 75점인데 대부분 이제 10점대의 점수를 가져가세요. 이번 상반기의 경우는 상한가가 이제 16만 1,000원대였는데 입찰 평균가가 13만 6,000원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제 총 85점 중에 13점 정도 가져가신 셈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만점 받으려면 입찰가를 0원으로 해야 하긴 하겠네. 자, 마지막으로 경쟁 입찰 모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봐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전 긴장돼요. 나 이제 곧 있으면 이것도 계속 다 해야 돼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입찰 상한가는요 16만 1,000원이고요 입찰가는 13만 원입니다. 자, 이걸로 해서 저희는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계량평가 점수. 계량평가 중에 입찰 가격, 평가지표 입찰 가격. 맞죠. 그래서 계량평가 중에 입찰 가격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듈 탄소 배출량에서 지금 660kg CO2 kW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 10점이네요. 네, 10점. 1등급 모듈이죠. 자, 발전소 개발 진행도 해서 인허가 진행도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단계 있었죠? 진척 단계마다 몇 점 차이였어요? 우선 0.5? 그렇죠. 그럼 0.5, 0.5니까 여기서는 개발행위 허가증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 3.5점 3.5점. 네, 좀 받을 수 있고요. 자기자본 비율 20%. 몇 점일까요? 그러면 3.5점. 자, 보험 미가입입니다. 가입과 미가입 차이가 1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3점. 그러면은 3점 될 거고요.
그러면은 입찰 상한가, 입찰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상한 가격, 11,000원. 그 다음에 13만 원, 13만 원. 13만 원. 네, 이렇게 하고요. 상한 가격, 10만 나누고. 네, 나눈 다음에 곱하기 15 했을 때 여기까지 계산을 해봤고요. 그러면 14.44점이 나왔는데 와, 그러면 이거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아까 엄청 대부분 높죠. 10점 정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게 모듈 컸네. 모듈 10점짜리가 컸어요. 와, 저 10점 진짜 커요. 10점 진짜 크네요. 네, 진짜 커요. 아니, 사실 근데 입찰가는 사람들끼리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고 이 네. 탄소가 많이 차이가 나요. 맞아요. 자, 오늘 사업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으로 실제 경쟁 입찰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서 실전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거 지금- 어디가 실패한 거예요? 전략이 실패한 거죠. 누구의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누구의 전략?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